미래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개교했습니다. 켄텍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꼼꼼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확진자 상황이 위중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양강 후보들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국민의힘은 호남 투표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당 중앙선대위가 연일 광주 전남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가 제2의 황교안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미래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정식으로 개교했습니다. 켄텍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 둘, 셋!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대학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개교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제 1기로 입학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알차게 맞춰서 멋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에너지공학 단일 학부로 운영되며 학부생 108명이 캠퍼스 생활을 먼저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 환경, 아주 세계적인 인재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실로 쓰일 지상 4층 규모의 핵심 시설은 완공됐고 추가적인 교육, 연구 시설들은 2025년까지 모두 지어질 예정입니다. 수업 역시 교수들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토론 중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관련 어떤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공과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속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대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이번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대학법인 설립 허가까지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목표로 했던 2022년 3월 개교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까지 지나온 길을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은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개교식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소회를 밝혔습니다.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입지 선정부터 치열했습니다. 광주에서 3곳, 나주에서 3곳의 입지가 경쟁을 펼쳤고 현지 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친 뒤에 2019년 1월 부영 CC로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입지 선정 뒤에는 교육부의 법인 설립 허가가 문제였습니다. 재원 확보 문제로 심의가 2차례 연기된 뒤 목표했던 개교를 2년도 채 남기지 않았던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에서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캠퍼스 착공은 지난해 6월 시작됐고 지금의 모습으로 개교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남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 발표부터 개교까지 만 5년. 대학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또 적자 한전에 부담이 된다는 수많은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중심 대학이 나주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광주 전남의 1일 확진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의 확진자가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6,33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노인복지시설, 나주 요양병원, 화순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확진이 잇따르면서 4,60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한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꼼꼼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 등교에 나선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지침대로 등교에 앞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해봐서 한 줄 떠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코로나 조심해야죠. 광주 전남에서 일제히 새학기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방역 대책은 학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매주 2차례 자가진단을 실시해 양성 여부에 따라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신규 확진과 등교 중지 비율에 따라 전체 등교에서부터 전면 원격 수업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 확진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집단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확진자 나올 수도 있고 애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더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방학 동안에는 조금 더 안심이 됐었는데. 우려와 불안 속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방역 당국과 학교, 학부모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20대 대선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양강 후보들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국민의힘은 호남 득표율 30%를 목표로 광주와 전남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은 텃밭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지난 1일 광주 학동 화정 아이파크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송영길 대표는 나주를 시작으로 목포와 해남, 장흥, 보성 등을 돌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도 순천과 여수, 광주 등을 돌며 호남 민심 사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을 위해서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박주선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호남에 대한 부채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25% 우리 4명 가족 국민의힘을 선택하셔서 광주가 변하고 광주가 정치개혁을 선도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십시오. 4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 막판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면서 한 표가 아쉬운 가운데 대선 가늠자가 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중앙선대위가 연일 광주 전남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백지훈 기자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남은 일주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께서는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말하시잖아요. 네. 정치 교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일종의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이어서 지난 구정 전에 제가 이거를 정치 교체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 이게 정권 심판하고 그 정권 또 심판 안 받습니까? 또 심판받고. 그래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도 하고 또 5군데 보궐선거 중에 3군데를 공천을 하지 않고 또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3명에 대한 윤리 제명 조치도 빨리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정치개혁 방안을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이것을 의원총회로 의결을 해서 상당히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제 패러다임이 확실히 정권 교체에서 정치 교체로 바뀌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정치 교체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지지도가 몇 프로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분이 합의한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큰 양보 결단을 한 거잖아요. 일단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 추천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선 투표제 도입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대 진보가 한 6대4 정도의 지형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시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 이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항상 이 강자가 소수자를 억압해서 억지로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입하고 특히 임기 5년을 1년을 단축해서라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고 개헌을 1년 안에 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30%까지 지지율을 얻겠다 했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제1야당이 호남을 포기하지 않고 호남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찾아온 것 대폭 환영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마인드와 윤석열 후보의 마인드는 너무 세대 차이도 나고 생각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DJ를 추종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색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두환을 또 칭찬하고 전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을 완전히 좌파, 부패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너무 오만하고 독단적이고 이 특수부 검사로서 권력을 위해 싸웠던 것 속에 상당히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공안검사 황교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제2의 황교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2의 황교안 같은 공안검사의 색깔론으로 우리 호남 정신을 계승해서 DJ를 계승해가지고 호남을 포용하겠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계시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어떤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하실 생각인가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외교 국방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 또 선제 타격 운운하고 작게 5국 1호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분에게 맡겨서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전남 지역을 쭉 순회해서 제주도로 갔다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돌고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랑 마지막 날 만날 계획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좀 4일, 5일 그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호남 60개 시민단체가 달빛 동맹을 맺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구교육시민연합과 호남공정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 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역 감정을 없애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실망과 분노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오늘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20대 대선은 불평등을 극복하고 복잡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돼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선택은 이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는 어린 시절 산재 노동자의 삶을 살아온 노동자 출신 후보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온전한 권리 보장에 대한 신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51.7%에 달한 반면 광주는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40%에 한참 못 미치는 31%에 불과했습니다.